자, 자식 선택자까지 봤고요. 이게 한글로 하면 이게 책에서는 보통 자손, 후손, 뭐 선택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계도가 있다라고 했어요. 가계도에서 좀 더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다른 걸 만들고 보죠. 여기다가 해도 되지만 복잡해서 세문서를 하나 더 만들고 볼게요. 07번 형제, siblings, select에 siblings는 영어로 자매라는 뜻입니다. 형제, 자매라는 뜻이에요. 07번 siblings 들었고요. 이 페이지의 본문이 siblings니까 siblings를 앞에 쓰는 식으로 관습대로 써봤습니다. 자,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UL에 li 해서 li는 3개를 만들고요. 그 안에는 메뉴 1, 2, 3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메뉴 1, 2, 3 이렇게 하면 지금 예시가 나오죠? 저렇게 쓰면 저렇게 나올 거야 라고 얘가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중괄호가 안에 컨텐츠를 넣는 거예요. 탭해서 코드를 활성화하죠. 또 만들게요. H2 그 다음에 메인 타이틀 그냥 메인 타이틀이라고 할게요. 또 만듭니다. 예,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넣어볼게요. 같은 형식으로 H3 또 만들고요. 서브타이틀 라고 하고 리스트를 또 복사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코드를 생성해 주시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열어봅시다. 자, 여기에서 저는 이제 누구를 선택하고 싶냐면 요것들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여기 HTML에 더 이상 id나 클래스명을 추가하지 않고 얘를 선택할 방법이 뭘까? 이거랑 일단 이거부터 얘부터. 자, 지금 타이틀에 있는 것처럼 형제 자매 선택자를 보고 있어요. 지금 얘가 누구 뒤에 태어난 녀석입니까? H1? 바디의 자식 요소 이렇게 해서 이거 다 형제잖아요. 그지? 저 형제에서 얘는 누구 뒤에 태어났어요? 누구 뒤에? 얘 있잖아요. 얘 바로 위에 이게 누나든 형이든 있는데 얘 다음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 이 식구 중에서 바디라는 이 집에서 누굴 선택하고 싶어요? 여기 H2라는 이 누나든 형이든 걔 동생 얘 말이에요. 얘를 선택하고 싶다. 얘 뒤에 바로 태어난 이 녀석 얘를 선택하는 방법은 스타일 써볼게요. H2 태그 뒤에 바로 뒤에 연이어서 태어난 자식 형제 플러스 UL 백그라운드 실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플러스는 요 뒤에 바로 뒤에 태어난 얘예요. 이 태그 바로 뒤에 따라오는 녀석입니다. 얘 자식 요소 아니죠. 이렇게 하면 완전 다른 얘기죠. 이건 뭐예요? H2의 자식 요소 중에 UL이에요. H2의 자식 요소가 UL에 들어올 수도 조차 없지만 이러면 자식을 얘기하는 거로. 공백이 있으면 자식의 자식이라고 했고 얘가 플러스가 있으면 이렇게 요거 뒤에 바로 따라오는 얘만 선택을 한 겁니다. 확인되셨습니까? 이번에는 얘 둘 다 선택하고 싶어요. 둘 다 선택해서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누구예요? H2 태그 뒤에 태어난 UL들은 다 제가 지금 인토네이션을 주고 있죠. 이렇게 억양을 주고 있어요. 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H2 태그 뒤에 따라오는 UL은 다 해서 컬러를 블루로 이렇게 하면 얘하고 블루로 나오고 있죠. 확인됐습니까? H2 뒤에 따라오는 UL은 다 H2 뒤에 따라오는 UL 그 플러스 하나만 얘는 바로 뒤에 따라오는 UL 하나만 선택한 거고 얘는 바로 뒤에 어디에 있든 간에 지금 중간에 보면 중간에 여기 다른 형제가 있거든요. 어쨌든 걔를 무시하고 얘들은 다 형제거든. H2의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형제 됐습니까? 얘 자신 요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형제 자매 선택자예요. 용어는 틸드라고 해요. 또는 물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해당 파일명의 문서를 만듭시다.
셀렉터에 attr 해서 속성 선택자를 만들어 볼게요. 속성 선택자, attribute 선택자. 자, 셀렉터에 attr 해서 html 새로 하나 만들었고 속성 선택자를 알아볼까 합니다. 자, 간단하게 예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폼에서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하는 걸 만들어 볼게요. 라벨은 생략하고 인풋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의 타입이 텍스트고 사용자가 뭘 입력할지 모르고 숫자든 문자든 영문이든 뭐든 특수 문자든 입력할 수 있는 걸 만들었고 힌트 name이라고 해서 넣을게요. 그리고 사용자가 이메일을 입력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메일. 자, 그 다음에 내용의 구분선 하나 추가하고 hr 제목을 만들어 볼게요. h2 타이틀 클래스명을 넣어 볼까 합니다. 이게 메인의 타이틀 1번, 두 번째가 메인의 타이틀 2번, 3번은 컨텐츠의 타이틀이라고 해볼게요. 또 내용의 구분선을 추가하고 이번엔 링크를 한번 3개 만들어 볼게요. 링크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새 창으로 열리는 거랑 그 자리에서 열리는 것들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이 페이지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페이지로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 그냥 링크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나 다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들은 이 페이지에서 열리면 안 되고 새 창으로 열려야 되는 거니까 타겟을 반드시 넣어야 되죠. under blank 새 창. 다음도 할게요. 안 써도 타겟의 속성은 기본값 그 자리에서 열리는 거지만 하나를 더해서 얘는 self라고 해볼게요. 자, 이제 CSS를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HTML 작성한 거에서 내가 원하는 요소만 선택을 해서 그 녀석의 스타일을 변경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까 우리가 폼 작성했던 부분을 볼게요. 일단 브라우저에서 열고 네, 지금 화면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저는 지금 여기에서 누구를 선택하고 싶냐면 요 녀석을 선택해서 우리가 아직 뭐 배운 거는 배경하고 글씨 색깔뿐이 없으니까 배경을 한번 바꿔볼까 해요. 얘만 배경색을 실버로 바꿔보고 싶습니다. 이 녀석만. 자, 그러면 지금 HTML 태그에서 제가 지금 얘를 선택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얘한테다가 별도로 id나 클래스명을 넣지 않고도 쟤를 구분할 방법이 있냐 이거예요.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선택자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 지금 이 페이지 안에서 인풋은 2개가 있습니다. 그죠? 인풋은 2개가 있는데 둘 중에 지금 이메일, 쟤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태그가 있으면 이것들이 시작 태그, 종료 태그, 얘가 시작 태그, 종료 태그. 그 시작 태그 안에는 다양한 attribute, 속성, value, 속성, value, 속성, value. 그래서 다양한 attribute, 속성을 넣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 2개의 인풋 중에서 내가 얘를 선택하려고 봤더니 얘의 타입이라는 속성의 값이 이메일이에요. 그 어디에도 타입, 여기에서 타입은 2군데 있긴 하지만 얘만 타입의 값이 이메일이란 말이에요. 타입이라는 속성의 값이. 그래서 속성으로 해서 얘들이 구분할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써보겠다는 겁니다. 스타일과 스타일 태그 작성해 볼게요. 자, 타입이라는 속성의 값이 이메일인 거를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면 속성 선택자는 어떻게 쓰냐면 대괄호로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조금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input 중에라고 해서 input을 쓸게요. input 중에 type이라는 속성의 값이 정확하게 뭐와 일치하는 거? 이메일과 일치하는 거를 선택했어요. input 중에 type이라는 속성의 값이 이메일인 거. 그래서 그 요소의 백그라운드를 실버로 바꿔보겠답니다. 그거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우리 의도하고 맞게 지금 이메일을 입력하는 칸의 배경색이 잘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속성의 값으로 구분할 방법이 있는가 하면 자, 맨 밑에 링크부터 먼저 볼게요. 링크.
자, 지금 링크 두 개의 네이버 다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구를 선택해 보고 싶냐면 이번에는 링크가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 전 이 3개만 선택을 해보고 싶어요. 링크가 4개나 있는데 4개 중에 저 3개만. 저 3개의 공통점은 뭡니까? 타겟이라는 속성이 있죠. 그죠? 그러면 A 태그 중에 보겠습니다. A 태그 중에 타겟이라는 속성이 있는 거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타겟이라는 속성이 있는 것만 밑줄을 없애볼게요. 밑줄은 글씨 장식입니다. 텍스트, decoration 없다, none 이라고 써보겠습니다. 텍스트 decoration none 이렇게 써봅니다. 그러면 A 태그 중에 타겟이라는 속성이 있는 거라고 했어요. A 태그와 지금 대괄호 사이엔 공백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공백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안에선 공백이 있어도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저장하고 보면 똑같이 나오죠. 여기도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나오죠. 하지만 어느가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여기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완전 다른 얘기가 돼요. 얘가 만약에 공백이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공백이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A 태그의 자식 요소 중에 타겟이라는 속성이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완전 다른 얘기가 됩니다. 공백이 있으면 여기 안 됩니다. 줄게요. 자, 이 와중에 이번에는 누구를 선택해서 빨간색으로 글씨가 나오게 하고 싶냐면 새 창으로 열리는 거. 새 창으로 열리는 거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보시겠습니까? 새 창으로 열리는 거는 링크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보랍니다. 작성해 봐주세요. 자, 새 창으로 열리는 거가 속성, 타겟이라는 속성의 값이 블랭크인 거, 얘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얘만 색깔이 빨간색으로 나오게 하래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에서 썼던 것처럼 타입의 속성의 값이 이메일인 거를 우리가 아까 요렇게 썼단 말이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A 태그 중에 타겟이라는 속성의 값이 언더스코어 블랭크인 거를 선택해서 컬러를 블루로 레드로 했나? 레드로 해자. 화면과 같이 빨간색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이제 기본적인 속성 선택자의 사용법인데 여기서 한 단계 조금 더 고급 기능을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 여기 가운데 타이틀이 있는데요. 타이틀에서 얘들만 요 2개만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제 2개만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저 2개의 제목은 공통점이 뭘까요? 메인으로 클래스명이 메인으로 시작을 하죠. 그죠? 메인의 TT1, 메인의 TT2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예. 자, 그래서 이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얘 말고도 다른 방법도 있지만 지금 속성 선택자로 얘를 선택을 해본다라고 하면 H2 중에 클래스라는 속성의 값이 이것도 어쨌든 속성 그리고 이것도 속성값이지 않습니까? 클래스라는 속성의 값이 뭐로 시작하는 자 키보드에서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 삿갓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문명은 circumstack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shift하고 숫자 6번 shift하고 숫자 6 그래서 삿갓하고 equal 뭐로 시작하는 메인으로 시작 이게 h2 태그 중에 클래스라는 속성의 값이 메인으로 시작하는 것들을 선택한 거예요. 걔를 컬러를 파란색으로 해보자 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2개 자, 저 시작하는 거 말고도 끝나는 또는 포함하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은 그렇게 빈도는 많지 않고 여기 시작하는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속성 선택자예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만약에 지금 저 속성 선택자를 몰랐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특히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얘한테다가 별도로 클래스명을 추가한다거나 사실은 얘는 요것만 선택할 방법은 또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폼을 작성할 때 정석으로 작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라벨과 인풋해서 아이디로 연결을 할 거니까 얘한테는 아이디명이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페이지 안에서 요 이메일을 입력하는 칸이 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이디가 두 개일 거고 아이디 두 개에다가 스타일을 적용하기엔 조금 비효율적이니까 클래스명을 넣을 건데 클래스명을 안 넣어도 이 페이지 안에서 타입이 이메일인 거라고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속성 선택자에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앞에 A로 했는데 A 지워볼게요. A를 지워보면 이거 틀린 거 아닙니다. 틀린 거 아니고 어떤 태그든 간에 타겟이라는 속성이 있는 거라고 한 겁니다. 앞에 태그를 안 쓰면 모든 태그들 중에 타겟이라는 속성이 있는 거. 얘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얘도 마찬가지게 이렇게 딱 빼버리면 앞에 h2를 빼버리면 태그가 뭐든 간에 클래스명이 메인으로 시작하는 거를 선택한 거예요. 이게 속성 선택자입니다.